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원광대학병원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원광학원의 연합봉사단이 올해로 3년째 몽골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벌이고 돌아왔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몽골인들이 길게 줄을 서며 원광학원 연합봉사단의 의료 지원 활동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광대학병원 서일영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광학원이 올해 벌써 3년째 몽골에서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돌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봉사활동은 언제 어떻게 진행된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6월 말에 그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그 봉사활동 기간은 4일 동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 울란바토르 시내에 있는 울란바토르에 있는 그 철도 중앙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고요. 저희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그리고 디지털대학교, 원광대학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그래서 6개 그 원광학원 산하의 기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각계 개별로 원광대학교 혹은 원광보건대학교 개별로 봉사활동이나 공공활동을 꾸준히 추진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합해서 공공활동을 실시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시작된 일인가요? 사실은 그 3년 전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물론 그 전에 그 각 기관별로 봉사활동을 조금씩 하다가 3년 전에 우리 교단의 그 100주년 사업 그리고 원광학원의 70주년 사업,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기관의 그 기관장님들이 동의를 해주셨고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우리 원광학원 그 법인에서 그런 것들을 다 조율을 하셔가지고 뭔가 뜻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의료 혜택을 좀 힘든 나라에서 해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 전제동포 구호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봉사 활동을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신 일이 몽골에서 계속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년째 몽골에서의 봉사 활동을 진행하셨습니다. 특별히 몽골이라는 나라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우리 병원이 몽골과 인연을 맺은 것이 2010년부터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교육 활동 또는 또 해외 한주치 사업에 관해서 몽골과 그 인연을 맺었고요. 저희 병원만 인연을 맺은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 기관 안에 원광보건대학교도 2011년도부터 계속 몽골과 그 여러 가지 그런 교류와 교육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네. 특히 그 몽골이라는 나라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고 그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친밀도도 있고 특히 뭐 더 좋은 거는 이제 몽골의 그 국교가 종교가 라마교육이다 보니까 네. 우리 그 원불교 교단하고도 또 맞고 네. 여러 가지 설정들이 맞아서 몽골이라는 나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라마교도 불교의 일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몽골의 국교는 불교의 네. 일종이기 때문에. 네. 원광보건대학교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그 몽골 정부기관과 이렇게 연합봉사활동을 서로 매칭하는데 초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된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병원이 그 의사 연수라든지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물론 시작을 처음에 하긴 했지만은 그 이외에 원광보건대학에서 그 해주셨던 역할들이 상당히 있는데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공공기관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공공기관의 그런 협조를 그 원광보건대학이 그 몽골과의 그런 교류를 통해서 많이 그 협조를 진행을 해주셨고요. 지지를 해주셨고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광 그 보건대학이 2014년도부터 그 몽골에 있는 아치의과대학하고 그런 그 굉장히 그 긴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봉사활동을 할 때 그런 아치의과대학 학생들이 통역도 해주시고 자원봉사도 해주셨거든요. 그 원광보건대학이 저희 그 봉사활동에 그런 기반을 많이 조성을 해주셨던 역할을 했습니다. 산업협력을 통해서 원광보건대학교가 일단 발을 디뎌놓으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원광대학교 병원이 몽골 보건부와 합작해서 지난 7년간 의사 간호사의 그 의료 인력 교육 연수를 진행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외국 그 의사들을 그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서울 몽골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처음 붙였는데 지금은 이제 한몽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그 프로젝트를 지금은 이제 7년째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 아주 그 중축이 되는 것이 저희 우리 원광대학교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통하고
또한 그 몽골 그 정부에서 직접 저희 병원에 그 요청을 하고 뭐 그런 결과로 해가지고 의사 약 110여 명 그리고 간호사라든지 또는 행정 인력 합쳐가지고 약 그 150여 명 이상의 그 몽골 의료 인력들이 저희 그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연수를 하고 가셨고요. 네. 그분들이 그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또 우리 교수들이 그쪽 병원에 직접 몽골에 가셔가지고 강의도 해주시고 수술도 해주시고 그런 이제 저희들 그 비스팅 프로페서라는 그런 그 역할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런 방문 교수 역할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몽골 의료 발전에 도움을 줬고 특히 그 행정 인력들은 그 몽골 보건부라는 그런 정부에도 네. 직접적인 그 일을 하셔가지고 몽골 전체의 그런 의료에 대한 시스템도 우리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연수를 받은 걸 가지고 몽골 정부 그 보건 정책에 또 반영하고 이런 역할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봉공활동, 봉사활동을 실시하셨는데 몽골의 의료 체계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현지의 모습은 어떤지가 좀 궁금해서요. 그 수준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몽골은 뭐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긴 하지만은 몽골 국민들이 뭐 스마트폰도 사용하고 있고 뭐 TV도 많이 볼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보건 의료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의 뭐 1970년대 정도 수준 그 제가 느끼기로는 뭐 아주 열악한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약품도 많이 부족하고 수술 기구도 많이 부족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그 보건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중요한 그 기반 중에 하나가 기록인데 근데 기록물도 뭐 형편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그 차트도 제대로 그 전자 차트도 없어가지고 뭐 수기로 굉장히 뭐 이렇게 아주 두꺼운 그런 수첩을 자기가 가지고 다닐 정도로 그런 아주 그런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좀 남는데요. 환자 스스로가 자기 진료 기록을 챙겨서 들고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불편한 일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 이게 만약에 그 자기 스스로가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의 병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더 큰 병으로 발전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근데 원광학원이 몽골의 의료 행정 서비스를 이식하는 일도 하고 계신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어떻게 추진된 일인가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자기 병력이 있는 그런 차트 나름대로 수첩을 두꺼운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데 만약에 그 수첩을 뭐 잃어버린다든지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병력이 이제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료의 가장 그 중요한 그런 기반 중에 하나가 그 환자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그 데이터인데 그런 데이터가 그 없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라는 거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의무 행정이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몽골 의사분들이라든지 행정 인력들이 우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그런 의무 행정, 의무 기록, 우리나라는 뭐 다 EMR, OCS라는 그런 전자 차트 개념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돌아가서 우리 자기네들도 필요하겠다. 그런 와중에 우리 이제 원광보건대학이 그 몽골의 그 아치의과대학이라는 대학에다가 의무 행정학과라는 걸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아마 개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몽골에서도 지금은 조금이나마 의무 행정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조금씩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컴퓨터에다가 그 기록도 이렇게 좀 남기고 하는 그런 상황이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그런 의무 행정 기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 들고요. 그리고 네. 워낙 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 드는데요. 이건 제가 좀 궁금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아까 60년대, 70년대 수준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몽골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과거 우리도 아마 비슷한 일을 겪고 왔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에 우리 얼마나 편리한 생활을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는 받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의 의료 서비스, 의료 기록을 관리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그 주로 하고 있는 그 수술 분야가 로봇 수술, 복강경 수술, 내시경 그런데 첨단 수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 그 수술의 수준이라든지 의료 수준은 뭐 제 생각에는 뭐 세계 그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저한테 지금 그 러시아에서 오신 의사분들이 그 펠로우를 지금 저한테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의 수준은 뭐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의 의료 수준이 더 많이 그 격차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중간 단계, 예를 들어 뭐 중국이라든지 뭐 그런 나라는 사실은 그런 중간 정도 단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몽골은 저희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너무너무 그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광학원 연합봉사단의 의료 봉사 활동의 모습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준비된 영상이 조금 있으니까 같이 한번 네네. 보시면서 말씀 네. 나누겠습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우리나라 70년대를 연상케 하는 도심을 지나 원광학원 네, 연합봉사단이 지금 우리 도착- 봉사단원들이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몽골 그 철도병원입니다. 예.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시설이 그나마 가장 좁은 병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예, 몽골에서는 뭐 나름대로 굉장히 큰 병원입니다. 예. 어우, 줄을 엄청 많이 쓰시는군요. 네. 갓난 아이부터 백발 성성한 노인까지 광장을 가득 메운 이들에게 저희가 그 내과, 외과, 뭐 소아과, 산부인과, 뭐 비뇨기과, 안과, 피부과 등 그 다양한 진료과 그리고 치과, 한방, 그리고 또 이제 피부 미용, 헬스케어 보건대에서는 그리고 그 이외에 그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것들도 많고요. 예, 아까 그분은 이제 예. 그 고비 사막에서 오셨다는 분이죠. 예. 하루 5시간을 걸려서 예. 진료를 받으시고 오시면 예. 대기표 번호가 뭐 300번을 넘어가니까요. 네네. 이곳 철도병원에서 양 한방 치과 치료와 보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치과 진료하는 모습인데. 네. 작년 봉사활동 이후 몽골 정부의 지속적인 봉사 요청이 있었던 터라 더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헬스케어 해가지고 뭐 안경 지금 보시는데 뭐 안경도 해주시고. 올해 봉사활동에는 하루 평균 1,000명, 나흘간 총 4천여 명에 달하는 현지인들이 진료를 받고 어디 가나 사람으로 꽉 차 있는 모습이겠군요. 네네. 수기로 쓴 진료 지금 기록부 보시면 말씀하신 예, 저런 대로. 것처럼. 네네. 그 낙후된 의료 환경 탓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병을 더 키운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골반뼈가 잘 자라지 못해서 원래는 이게 좀 걷기 전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좀 지나서 이거를 뭐 검사나 진료에 있어서 좀 신뢰성도 좀 떨어지고 환자들이 믿지 못하고 오히려 차트 가져와가지고 저희한테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더 많이 좀 속상하고 유독 어린 환자가 많았던 치과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안 가. 안 가. 겁은 먹었는데 뭐 내가 마스크를 쓰면은 더 예. 겁먹으니까 마스크를 아예 벗으셨고. 예. 이렇게 평소에 치과 진료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겁나는 거죠. 예, 예. 울란바토르 시내는 그래도 괜찮은데 외곽에서 오신 분들은 평생 치과라는 걸 아예 모르고 사신 분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발치를 하는 경우도 많고 여기가 좀 그런 걸 치료기가 제한적이라서 그게 굉장히 안타깝네요. 특히 서일영 교수는 몽골 현지에서 50여 차례 이상의 수술을 집도해 아, 직접 그곳에서 수술도 이렇게 하시는군요.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스피커 부분이 약해가지고 자기도 많아. 한편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교 한방 치료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등 부항 등의 시술을 통해 의술의 한류를 견인하는 선봉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고요. 원광보건대학교와 원광디지털대학교가 진행한 헬스케어 봉사는 시력 측정, 두피 검사를 통한 보건 교육은 물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이들에게 다양한 뷰티 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모습을 뵈니까 방금 설명해 주신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광연합봉사단이 몽골에서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이거 말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봉사활동을 하신 건가요? 뭐 단순히 그 환자 뭐 진료하는 거는 이제 뭐 당연히 기본이고요. 네. 환자 진료 이외에 아까도 잠깐 보였다시피 그런 그 헬스케어 해가지고 뭐 안경이라든가 미용 그 이외에 이제 우리나라 문화,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뭐 그런 역할도 했고요. 그 더 나아가서 우리 원광학원, 원불교라든가 이런 것들도 알려주는 그런 시간도 짬짬이 가질 수가 있었고요.
또 그 학문적으로는 저희가 그 진료를 볼 때 뭐 저희만 진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몽골 철도병원의 의사들이 항상 저희한테 같이 와서 진료를 그걸 같이 합니다. 물론 수술도 같이 하고요. 그래서 어떤 환자를 치료할 때 내 의견은 이러니까 네 의견은 어떠냐,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조합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몽골 의사들한테 또 그 교육도 시키는 뭐 그런 장도 마련하고, 저희가 그 봉사활동의 단원은 대개는 한 80명 우리나라에서 가시는데 거기에서 자원봉사라든지 통역을 합치면 전체 15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150명 정도 인원이 일주일 동안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몽골과 그런 굉장히 그런 민간 교류 자체도 아주 그 많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50명 정도가 가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거기에 아까 수많은 의료 장비들을 함께 가지고 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 하나가 그대로 몽골로 옮겨가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이렇게 진행된 3년간의 다녀간 진료를 받으신 분들이 13,000여 명 정도. 네네, 맞습니다. 네, 적은 숫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몽골로 의료 봉사를 가신 의사 선생님들도 다시 그 몽골 보건부로부터 의사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된다. 한시적으로라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뭐 우선은 저희가 그 갈 때 봉사활동을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초음파 기계 같은 거, 이번에도 초음파를 제가 2대를 가지고 왔었는데 초음파뿐만 아니라 뭐 치과 장비라든지 뭐 다양한 기구들을 가지고 가거든요. 또는 약품도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의사분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래서 꼭 몽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봉사활동을 가다 보면은 그쪽 현지에서 의사 면허증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약품에 대한 인허가 또는 그 통관할 때 필요하니까 그런 기구에 대한 그런 인허가도 다 받습니다, 사전에. 제가 지금 3년 정도 몽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봉사활동을 하다가 뭐 사고가 났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책임들을 고스란히 저희 봉사활동을 했던 그 주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봉사활동 전에 그런 의사면허증, 약품 인허가 면허 그런 것들 다 받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세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봉사활동에 관련된 그 노하우가 사실은 그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봉사활동 그 시책에 대한 그 좋은 선례로도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수술하시는 장면도 실제로 봤는데 몽골의 의료진들이 이렇게 수술하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관심 깊게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니까 의료 수준을 전수해 주시기 위해서 심도 깊은 토론도 하신다는 말씀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예, 뭐 이번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가끔 몽골 의학원이라든지 뭐 외과학회라든지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몽골에 직접 가서 수술 시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생중계도 하고 우리 저희들이 그 라이브 서저리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봉사활동을 제가 간다고 하고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외과나 산부인과 교수들이 간다고 그러면은 꼭 환자뿐만 아니라 몽골에 있는 여러 병원들에서 의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어려운 케이스가 있으면은 와가지고 사진 들고 오셔가지고 환자에서 치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뭐 그런 그 토론도 하고요. 뭐 저희가 여유가 되면은 이제 그쪽 그 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제가 봉사활동은 철도병원에서 물론 하지만은 제가 여유가 됐을 경우에는 그 다른 병원 가서 수술도 해주고 뭐 의사들하고 토론도 하고 뭐 그런 시간도 많이 가졌습니다. 3년간 13,000명. 뭐 아까도 뵀습니다만 하루에 1,000여 명 계속 몰려오는 분들을 또 이 환자분들을 계속 맡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거의 쉬는 시간 없이 이렇게 공공활동만 하고 오시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고된 활동 가운데서도 뭔가 차도가 있거나 병이 나아지는 환자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큰 보람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뭐 12,000명 정도 환자를 우리 그 참여했던 그 의료진들이 하고 치료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시면은 와가지고 뭐 거의 그 녹초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힘들다고 이렇게 하세요. 뭐 물론 그렇게 하고 바로 일상에 쉽게 복귀는 하긴 하시지만은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도 다음 해에 또 가시겠냐 하시면 또 가신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은 이제 그 잊지 못하시고 다시 이렇게 봉사활동에 선뜻 그 임해 주시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기억에 남는데 제가 가지 않았었으면은 뭐 개복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갔기 때문에 뭐 내시경 수술로 이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환자라든지 또는 뭐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했고요. 아까 그 한방 진료를 받고자 해가지고 뭐 고비 사막에서 오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뭐 그 환자는 그 전혀 굉장히 뭐 어깨도 너무 아프셔가지고 어깨를 들 줄 못할 정도로 했었는데 한방 진료 받고 난 이후에 뭐 굉장히 아주 현저하게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비 사막에서 오셔가지고 봉사활동 내내 그 앞에다가 숙소를 마련해가지고 매일 와서 한방 진료를 받으시는 분도 계셨고요. 자기 그 애기 그 태아의 모습을 그 산전 초음파를 전혀 한 번도 안 해보셨다가 그 저희가 그 산부인과 교수가 가셔가지고 그 초음파를 보여주면서 이게 그 당신 애기다, 태아에 있는 뱃속에 있는 그 태아다, 너무 기뻐가지고 뭐 우시는 분도 계셨고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장면은 아까 울음을 멈추지 않았던 그 어린이. 벌써 이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나이면 이미 영구치가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나 영구치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료 서비스와 멀리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건강이 바로 위협받는구나라는 것을 이 현상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 좋은 곳에서 살고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의료 서비스의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의료 서비스의 수준 혹은 의학의 수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경험, 노하우 또 이 병을 진단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충분히 알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할 것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원광 학원 내에 여러 기관들이 정말 연합해서 이런 모습을 만드는 이유에는 정말 서로 힘을 모아서 이 정말 의료 수준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그 봉사활동의 그 구호가 원광 하나로 세계로 미래로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뭐 하나로도 되긴 했는데 사실은 의료 수준 자체만 가지고 본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1980년대, 90년대 초반에는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의료 수준이. 저 같은 경우에도 복강경 수술을 배우고 그 일본에서 연수를 했고 그리고 로봇 수술을 이제 배우고자 미국에서 연수를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하지만은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2000년대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의료 수준이 빠르게 발전했는데 그에 대한 그 기반이 사실은 그 교육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의료에 대한 그런 교육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교육열 때문에 우리나라는 의료 수준이 굉장히 빨리 그 발전했다고 했고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우리의 그 기관 그 6개 원광학원에 있는 6개 기관들의 교육 수준이라든지 의료 수준은 뭐 정말 세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기관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법인에서 모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 바깥에 있는 그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좀 한번 그 우리의 그 힘도 보여주면서 그 우리 원불교 정신도 보여주면서 하는 그런 그 활동을 좀 해보자 하는 것들이 이제 이번 봉사활동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굉장히 좋은 그런 원광 하나로 세계로 미래로에 대한 그런 구호에 맞게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원광학원 연합봉사단의 봉사단장도 아까 공동으로 맡으셨다고 하셨지만 이 봉공활동 가운데 단장님께서 우리 봉사단원들에게 강조하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뭐 힘들다는 거는 이제 봉사활동을 이렇게 처음 그 자원했을 때부터 힘들다고 이제 그건 각오를 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로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베풀 수 있을 때 하자. 그 한 가지고요. 그 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같이 간 그 구성원들끼리 친하게 지내자. 사실은 지금 우리 6개 기관이긴 하지만은 제가 그 원광 디지털 대학이라든지 또는 뭐 한방병원이라든지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6개 기관의 구성원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도 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환자 진료에 힘쓰면서 굉장히 좀 전력을 다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 원광학원 안에 있는 그런 기관들 구성원들끼리 서로 화합하자. 예, 그 두 가지를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가족으로 네네, 예.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네네. 서로가 못할 예, 것이 없고 예. 정말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일밖에 네. 남지 않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 개인적인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 싶은데요. 원불교학은 어떻게 만나셨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친의 교당에도 다니시고 또 원불교 네. 학생회 활동도 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뭐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 뭐 손에 이끌어가지고 교당을 갔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뭐 저기 익산에 있는 저 익산교당이라고 거기를 다녔고 중학교 때는 이제 원친의 교당을 사실은 제가 원친은 아니지만 원친의 교당을 다녔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북일교당이 생겨가지고 저희 병원 앞에 있는 북일교당이라는 데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교구 연합회장을 맡게 돼가지고 교구 활동을 많이 했고 뭐 대학 들어가서는 저희 때 대학 선방이라는 걸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네. 완도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대학 선방에 참여를 해가지고 대학 선방 끝난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 대단 중법사님 앞에서 제가 대표로 재생 의세라는 거에 대해서 네. 제 나름대로 그 당시에 그런 나름대로 포부를 좀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시자면 원불교 대학생연합회 활동을 하신 거군요. 네. 네. 곧 있으면 원불교 대학생연합회 40주년 행사도 네, 뭐 문자도 많이 오고 예, 그렇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원광학원에 아까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으면 이 기관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친교를 나누는 자리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년 원광 동문회 밤을 어떻게 보면 전체 동문회를 결성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저희 몽골에서 몽골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행정인력분들 중에서 우리 원광대학교 병원이라든가 원광 산하기관에 연수했던 분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그런 송년회 겸해가지고 동문회 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건대 총장님이 오셨고, 뭐 다음에는 우리 원광 대학교 총장님도 오셨고, 뭐 그 이외에 동문회 밤 행사 때 물론 이제 연수생들도 많이 오고 저희들도 가긴 하지만은 기관장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몽골의 유수의 기관장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아주 성대하게 뭐 재밌게 그렇게 동문회 밤을 하고요. 나름대로 그쪽에 카페도 있고요. 동문 그런 SNS 소셜 미디어 카페도 있고요. 그쪽에 동문회장도 있고요. 나름대로 체계가 있는 그런 동문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봉사활동, 연합 봉사활동 하나만으로 이미 몽골이 우리 가족으로 편입되는 우리 일원 가족이 돼가는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년 동안을 몽골에서의 연합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해 볼 시간이 할까 생각도 드는데 네네. 종합해 본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뭐 사실은 이제 몽골이란 나라의 봉사활동 등 그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원불교라는 그런 교단을 좀 알리게 됐다는 것이 뭐 첫 번째 그런 자랑스러운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기관 원광학원에 우리 원광대학교, 보건대학교, 디지털대학교 그리고 우리 병원, 치과 한방병원 이런 여러 기관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기관들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몽골에다 알리는 것들이 있었고요. 저희 병원 자체적으로는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 몽골 환자들이 많이 저희 병원을 이렇게 찾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해외 환자 유치 사업, 뭐 병원 나름대로 수익도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대외적인 거고요. 대내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로 세계로 미래로거든요. 우리 원광 가족이. 그래서 이런 6개 기관 안에 가족들이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 그런 네네. 것들을 우리 봉사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3년 동안 몽골에서 연합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오셨고 이제는 몽골 이외에 다른 부분도 한번 이렇게 넓혀보실 그런 때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앞으로의 연합봉사활동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가요? 우선 이제 몽골은 이제 3년 정도 했고 그 이외에 뭐 다양한 나라들에 이미 우리 병원 이외에 기관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또는 최근에 뭐 미얀마라든지 베트남 여러 지역의 나라들이 많이 저희 한테 그런 제의도 오고 있고요. 저희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그 병원에서 지금 그 중국의 그 노인 전문 요양병원 네. 검진센터를 그 겸한 그런 병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진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러시아에는 그 한방 그 미용에 대한 병원 진출 사업을 또 하고 있고, 다양하게 그 병원 진출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나라에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여력이 되고 우리 윗분들이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다면은 그 똑같이 그 우리 원광 학원의 이름을 걸고 여러 기관이 합심해서 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다시 한번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봉공활동을 다녀오시고 난 아까의 감상단 말씀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가서 정말 행복했다. 행복을 다시 느끼고 오셨다는 말씀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주신 이 봉사자들 또 단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보시고 전하시는 네. 말씀을 전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방송을 기회로 해가지고 저희 그 봉사활동 했던 그런 그 추억, 그런 여러 가지 기억들이 뭐 굉장히 다시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봉사활동 그 단원 여러분, 그리고 그때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던 그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굉장히 그 더운 날씨고 그리고 환경도 열악했는데 환자 진료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 교단과 우리 학원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힘써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혹시 이런 기회가 된다면은 힘드시겠지만 기꺼이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봉공활동의 가장 큰 목적은 빈곤, 질병, 무지를 몰아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원광학원의 연합봉사단이 했던 모든 활동이 이 세 가지를 몰아내는 데 가장 큰 힘을 그 나라에 전수하고 또 힘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스승님들이 말씀해 주신 우리 이런 세계, 그리고 이런 가족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참 고생하고 오셨는데 내년에도 또 고생하시길 바라겠고 그 고생 속에서 우리 원불교가 조금 더 그들에게 뿌리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